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리서치 2026년 시장 10대 전망을 코린이 눈높이로 재구성하고 관련 시장 데이터, 사례, 체크포인트를 붙인 정리본입니다. 2026년 코인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코인은 재미있는 이야기만으로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힘으로 평가받는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 다음 이더리움이 오르고 또 그 다음에는 이름도 처음 듣는 알트코인까지 돈이 퍼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낙수 효과라고 불렀죠. 그런데 2026년에는 그 낙수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돈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감으로 사지 않습니다. 규제, 감사, 보관 체계, 위험 관리 같은 기준을 통과한 자산에만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큰 자산에 더 강하게 모일 수 있고 나머지 코인에는 돈이 예전처럼 쉽게 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코린이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시장을 읽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하는 10가지는 2026년에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이해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첫째, 기관 자금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부터 삽니다. 비트코인은 오래됐고, 거래가 크고, 시장이 깊고, 제도권 상품으로도 연결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장 지수펀드처럼 규제 안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커질수록 기관 돈은 그 길로 들어옵니다. 코린이가 여기서 볼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장 지수펀드 자금이 하루 뉴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누적으로 들어오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시장이 불안하거나 조심스러우면 보통 비트코인 비중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보고서나 큰 회사의 공식 발언 톤입니다. 분산해서 이것저것 사자가 아니라 핵심 자산에 집중하자는 말이 많아지면 시장이 방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매출 없는 프로젝트는 대량으로 퇴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이란 프로젝트가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2026년에는 상장하자마자 가격이 빠지는 코인이 더 흔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핫한 테마만 잡아도 돈이 몰렸지만 이제 테마는 금방 식고 남는 것은 매출과 사용자와 수수료 같은 현실 데이터입니다. 코린이는 코인을 보기 전에 5가지 질문을 던지면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돈을 어디서 버나요? 예를 들면 거래 수수료인지, 구독료인지, 기업 계약인지가 명확한가? 매출이 있다면 누가 내나요? 실제 사용자가 내는지, 아니면 재단이 돈을 뿌려서 숫자만 만드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토큰과 매출이 연결되나요? 토큰이 없어도 서비스가 굴러가면 토큰 가격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상장 후 물량이 언제 얼마나 풀리나요? 쉽게 말해 나중에 쏟아질 물량이 크면 가격이 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이 가격 이야기만 하는지 아니면 사업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복잡한 토큰 설계는 힘을 잃고 가치 환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큰에 여러 기능을 붙였습니다. 투표도 하고 어디에 쓰고 뭔가 멋진 구조를 만들면 사람들이 살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2026년에는 그런 복잡한 설명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결국 내게 무엇이 돌아오느냐입니다. 주식 시장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을 하거나 자기 주식을 사서 줄이기도 합니다. 코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제로 번 돈으로 토큰을 시장에서 되사서 줄이거나 일정 방식으로 보유자에게 가치가 돌아오게 만드는 구조가 설득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되사겠다는 말만 있고 규칙이 없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되사기 재원이 진짜 매출이 아니라 재단이 잠깐 뿌리는 돈이면 오래 못 갑니다. 되사기가 있어도 그보다 더 큰 물량이 더 빠르게 풀리면 효과가 반대로 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수합병이 늘면서 승자 독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이 어린 시기에는 다들 기능을 하나씩 만들며 경쟁합니다. 하지만 산업이 성숙하면 더 빠른 방법은 사서 붙이는 것입니다. 사용자 확보가 어렵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라이선스나 보안, 데이터, 기술을 통째로 사오는 게 빠릅니다. 특히 거래, 결제, 보관, 데이터 같은 인프라는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해서 승자 독식이 잘 일어납니다. 코리니가 꼭 기억할 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서 그 회사 토큰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뒤에 제품을 통합하면서 기존 토큰이 희석되거나 쓰임이 줄거나 다른 토큰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 소식이 나오면 기대감보다 먼저 토큰이 앞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로봇 시대에는 현장 데이터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책상 위에서 만든 인공지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공장, 창고, 도로, 매장 같은 현장에서 넘어지고 부딪히며 쌓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 데이터는 모으기가 비싸고 느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작은 보상을 주고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커질 수 있고 그 보상에 토큰이 결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코리니는 이걸 투자 테마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산업으로 보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어떻게 검증하는지, 보상이 과하면 가짜 데이터가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진짜 고객이 존재하는지, 즉 로봇 회사나 인공지능 회사가 실제로 돈을 내고 사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여섯째, 예측 시장이 커지면서 뉴스가 참여형 금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측 시장은 쉽게 말해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에 사람들이 돈을 걸고 그 결과로 확률이 숫자로 만들어지는 시장입니다. 여론조사는 질문 방식이나 응답자 성향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예측 시장은 돈이 걸려 있어서 더 현실적인 확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뉴스가 결과를 말해주는 것을 넘어서 지금 시장이 보는 확률 데이터를 함께 보여주는 흐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뉴스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보고 판단하며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뉴스 회사는 구독과 광고 모델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리니는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확률은 예언이 아닙니다. 확률은 그 순간 사람들의 집단 판단일 뿐이고 큰돈 한 번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일곱째, 실물자산 토큰화는 전통 금융이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물자산 토큰화는 국채, 부동산, 펀드 지분 같은 현실 자산을 토큰 형태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자산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은행, 자산운용사 같은 전통 금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산 통제를 쉽게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외부 플랫폼에 전부 맡기기보다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자체, 블록체인이나 허가형 네트워크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리니가 이해해야 할 포인트는 공개형 블록체인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허가형 네트워크와 공개형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혼합 구조가 늘 수 있고 실물 자산은 특히 규정과 통제가 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덟째, 이더리움 예치 보상과 같은 수익 상품이 제도권으로 넓어지면 비트코인에서도 수익을 찾는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코리니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이자가 없는데 시장은 늘 이자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맡기지 않으면서도 혹은 특정 방식으로 연결해서 보상을 주는 구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수익은 은행 예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연결 구조가 복잡할수록 위험 종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다리 역할을 하는 연결 장치 위험, 다른 형태로 바꿔서 쓰는 위험, 자동 계약 위험, 운영 주체 위험이 각각 다릅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코리니는 반드시 내가 어떤 위험을 대신 먹고 있나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아홉째, 신규 유입은 거래소보다 핀테크 앱에서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사람들은 코인 거래소보다 익숙한 생활,
금융 앱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결제, 송금, 주식, 카드 관리하던 앱에서 디지털 자산 메뉴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장점은 쉽고 고객 지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코인 종류가 제한되고 수수료가 불리할 수 있으며 출금이나 자기 보관이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린이는 처음부터 복잡한 기능을 쓰기보다 내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단기 매매인지 장기 보관인지 직접 보관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10번째, 프라이버시 기술이 기관 자금 유입의 필수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가 공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큰돈을 옮길 때 전략이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내 거래를 보고 먼저 앞서 거래할 수도 있고 특정 지갑이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완전 익명을 원한다기보다 규정은 지키면서도 거래 내용이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 개념이 영지식 증명입니다. 아주 쉽게 말의 내용을 다 보여주지 않고도 규칙을 지켰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합법적 절차를 거쳤고 제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증명하되 거래의 세부 전략은 숨기는 식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이 흐름이 커지면 2026년에는 단순한 코인 이야기가 아니라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어디에 깔리는지가 중요한 투자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한마디로 코인 시장이 어른이 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시장은 감성보다 숫자를 봅니다. 테마보다 매출을 봅니다. 소문보다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코린이를 위한 현실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돈을 버는 구조가 문서로 설명되나요? 둘째, 사용자 숫자가 조작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나요? 셋째,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가 줄어도 서비스가 돌아가나요? 넷째, 팀이 가격 이야기가 아니라 제품과 고객 이야기를 꾸준히 하나요? 다섯째, 보안과 규정 준수에 투자하나요? 여섯째, 토큰이 없어도 굴러가는 구조라면 토큰의 필수성은 무엇인가요? 일곱째, 가치 환원 구조가 있다면 규칙이 자동이고 투명한가요? 여덟째, 되사기 재원이 진짜 매출인가요? 아홉째, 물량이 풀리는 일정이 과도하지 않나요? 10번째, 토큰 보유자에게 유리한 가치 환원이 문서로 명시되나요? 11번째, 구매 진입로가 거래소인지 핀테크인지 수수료와 보관 방식까지 비교해봤나요? 12번째, 기관이 들어오는 인프라, 즉 규정 준수와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이 왜 중요한지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나요? 오늘 영상을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의 승부는 다음 유행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돈이 오래 머무를 구조를 고르는 게임입니다. 코린이라면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알트코인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과 수익과 환원 구조로 선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